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5학년 수학에 변화가 많은데요. 우선 수의 연산과 관련하여 자연수의 혼합 계산을 다루고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분수의 곱셈과 소수의 곱셈을 다룹니다. 학생들은 수를 조작하여 계산을 쉽게 하면서도 정작 계산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럴 때 단순히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연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런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자연수의 덧셈, 뺄셈, 곱셈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을 생각해 보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5학년에서는 합동, 대칭, 직육면체, 규칙과 대응, 평균, 가능성 등 이후 학년에서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개념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 학생들이 각 개념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5학년 학생들 중에 수학을 재미있다고 말하는 학생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반대로 왜 많은 학생들은 수학의 재미를 못 느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수학을 의미 있게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수학적 개념과 원리가 필요한지, 왜 꼭 그런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순 계산만 연습한다거나 공식을 암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수학을 이해하지 못할 과목으로 또는 지루한 과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5학년 학생들을 수학적으로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팁은 가르치려는 개념과 원리의 필요성을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려도 좋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다고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아니면 교과서에 또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가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충분히 고민해 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어디에서 잘못 생각했는지 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신의 수학적 사고 과정을 반성해 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나중에는 수학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며 수학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학년 군별로 개정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상에서는 5, 6학년군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중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5학년 교과서에서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의 변화가 많습니다. 기존의 4학년에서 지도했던 단원 3개, 즉 자연수의 혼합계산, 규칙과 대응,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내용이 5학년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학년에서 지도했던 분수의 나눗셈과 소수의 나눗셈 단원이 6학년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3개의 단원이 4학년에서 올라왔고 2개의 단원을 6학년으로 올렸기 때문에 5학년에서 다루는 내용은 기존에 비해 많아졌고 이에 따라 각 단원별로 내용을 다소 정선하고 차시를 불가피하게 줄인 부분도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지도해야 합니다. 수와 연산 영역에서는 수의 체계와 관련하여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을 다루고 수의 연산과 관련하여 자연수의 혼합계산,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분수의 곱셈, 소수의 곱셈을 다룹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하기, 비교하기, 계산하기, 어림하기, 설명하기, 표현하기, 추론하기, 토론하기, 문제 해결하기, 문제 만들기 등의 기능을 익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형 영역에서는 평면 도형과 관련하여 합동과 대칭을 다루고 입체 도형과 관련하여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다룹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기, 그리기, 구별하기, 분류하기, 활용하기, 이름짓기, 이해하기, 추론하기, 설명하기, 규칙 찾기, 조작하기, 표현하기, 추측하기, 확인하기, 문제 해결하기 등의 기능을 익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측정 영역에서는 양의 측정과 관련하여 평면 도형의 둘레와 넓이를 다루고 어림하기와 관련하여 수의 범위, 올림, 버림, 반올림을 다룹니다. 이 과정에서 표현하기, 이해하기, 계산하기, 측정하기, 어림하기, 그리기, 추론하기, 설명하기, 활용하기, 문제 해결하기 등의 기능을 익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칙성 영역에서는 규칙과 대응을 다루는데 이 과정에서 배열하기, 표현하기, 추측하기, 규칙 찾기, 규칙 정하기, 설명하기, 이해하기, 확인하기, 문제 해결하기 등의 기능을 익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는 평균과 가능성을 다루는데 이 과정에서 표현하기, 설명하기, 이해하기, 활용하기, 비교하기, 문제 해결하기 등의 기능을 익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교수학습 방향과 평가 방향은 모든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5학년의 교수학습에서도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내용, 평가와의 일관성, 수학 교과 역량의 강조,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 의미 있는 발문 제공,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학생의 수학 학습 및 교사의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평가, 수학 내용과 더불어 교과 역량을 포함한 균형 있는 평가, 다양한 평가 방법의 활용, 평가 결과의 환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방향에 비추어 5학년에서는 매 단원별로 한 차시를 예로 들어 수업 중 주요 교수학습 활동에 따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지도 방안의 예를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매 단원, 매 차시별로 한 활동에 대해서 과정 중심 평가를 실행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 평가 도구, 학습 정보, 지도 방안 예시를 제공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번 차시 내용을 잘 가르칠 것인지 고민하는 노력 외에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어디서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 등을 교사가 수업 전에 충분히 예상하고 수업 중에 즉각적이면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학년과 마찬가지로 5학년 수학 교과서도 매 학기 수학은 내 친구로 시작하여 1단원부터 6단원까지 가르친 후 수학으로 세상 보기로 학습을 마무리합니다. 각 단원의 구성 체제는 단원 도입, 본차시, 도전 수학, 얼마나 알고 있나요? 탐구 수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5학년에서 바뀐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원 도입 부분에 변화가 많습니다. 날개단을 활용한 학습 동기 유발 그림을 새롭게 제시하였는데 이 그림은 해당 단원의 탐구 수학 내용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으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원의 전반적인 맥락을 나타내는 단원 도입 그림에 말풍선을 추가하여 주요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핵심 발문,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 단원 학습 안내도를 새롭게 제시하여 학생들이 수학 내용 간 연결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전 수학이라는 새로운 차시명이 적용됩니다. 도전 수학은
각 단원에서 배운 지식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차시이고 3, 4학년에서의 생각 수학과 대응되는 차시로 문제 해결 능력의 5가지 하위 요소를 다룹니다. 또한 5학년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 해결 전략 비교하기, 주어진 문제에서 필요 없는 정보나 부족한 정보 찾기, 조건을 바꾸어 새로운 문제 만들기, 문제 해결 과정의 타당성 검토하기를 고루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수학은 내용 간 위계가 중요한 교과이지요. 그렇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 수학의 내적 연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에 5학년 교과서에서는 단원 도입 부분에 단원 학습 안내도를 새롭게 제시하였는데요. 여기에는 배운 내용을 제시하여 단원의 핵심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선수학습 요소를 가볍게 생각해 보게 하였습니다. 또한 배울 내용을 제시하여 단원 내용을 배우는 동안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핵심 발문을 3가지 제시하였습니다. 매 단원의 본차시 내용을 바로 가르치는 대신에 인지적 갈등을 바탕으로 학습할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충분히 유발하면서 학생들이 해당 단원의 선수학습 내용과 후속 학습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보다 의미 있는 수학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학년쯤 되면 학생들은 수학을 왜 배우는지 모른 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양한 문제풀이에 시달리기도 하고 도구적으로 수학을 학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르칠 내용은 상대적으로 갑자기 많아지고 수학적 능력 측면에서 학생들의 누적된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지도하기 어렵게 되는 시기입니다. 아직 초등학교 시기라는 것을 감안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적어도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여 지도하는 것이 좋고 학생들이 수학적 흥미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교과서의 문제를 충분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활용하는 교과서라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힌트나 절차 또는 답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장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에 필요한 식을 제시하기도 하고 하위 발문이나 그림 또는 말풍선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위의 예에 해당하는 차시를 지도할 때에는 교과서를 덮고 문제만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충분히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과서는 분명히 하나의 교수학습 자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노력, 그리고 현장 검토 및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이에 교사용 지도서에 소개된 각 활동의 집필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다음 각 학교 및 학급 실정에 따라 의미 있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은 특정한 초등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점과 임용고사를 합격했다는 점에서 이미 훌륭하신 선생님입니다. 이에 교직 경력이 쌓이는 만큼 자신의 수학 수업 전문성을 향상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제보다 오늘의 수학 수업을, 작년보다 올해의 수학 수업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수학 수업의 모습이 어떠한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에 따라 수학 내용 지식, 학생 이해 지식, 가르치는 방법과 관련된 지식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방법으로는 지도서에 제시된 단원 배경 지식을 이해하고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지 학생들의 사고 및 반응 유형에 민감해짐으로써 매일의 수학 수업을 통해 학습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자신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